저는 대한민국 부산에 사는 73세의 김준호라고 합니다. 나는 노후에 충분한 삶을 살기 위해 평생을 열심히 일했다. 돈만 있으면 늙으면 건강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인생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한 적도 있다. 재력이 충분하다면 어떤 영양제도 살 수 있고 최고의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어느 날 옛 친구 박상호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내 뼈가 코끼처럼 바삭하다고 말했다. 놀랍게도 나는 단지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평생 약과 함께 살아야 한다. 읽다가 갑자기 깜짝 놀랐다. 나는 또한 오랫동안 한자리에 자주 앉았고 하루 종일 집안에서만 맴돌았다. 무해하다고 생각되는 습관 몇 시간 동안 TV를 보고 신문을 읽고 식탁 앞에 앉는 것은 어느덧 고정된 생활 방식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로 마지막으로 운동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많이 돌아다녔고 쉬지 않고 일했지만 은퇴 후부터는 움직임이 적어지고 모든 것이 느려졌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 몸도 쇠약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예전처럼 유연하지 않다.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날도 있었지만 노년의 정상적인 징후라고 생각했다. 저도 잘 때마다 팔다리가 저리지만 조금 주물러주고 넘어가요. 저는 운동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운동이 젊은이들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 같은 노인들은 잘 먹고 적당히 쉬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상호의 메시지는 나에게 무서운 사실을 깨닫게 했다. 노년은 백발, 주름진 피부뿐만 아니라 관절, 근육, 심장 박동의 감소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돌보지 않으면 제 몸은 점점 더 약해질 것이고 언젠가는 저 스스로 걸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박상호 씨 같은 길로 들어서고 있나요? 언젠가 나도 가만히 앉아있는 습관 때문에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며 약과 함께 살아야 할까? 손주들에게 한 걸음씩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남은 인생을 휠체어를 타야 할까요? 그 질문은 나로 하여금 걱정하게 했다. 저는 제가 나이가 들면서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틀렸나 봐요. 저는 돈은 있지만 건강이 안 좋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엔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내 몸을 소홀히 했던 세월을 다시 살 수 없게 된다. 이전에는 항상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는데 왜 걱정이에요? 나는 담배, 술과 같은 명백한 해악을 피하기만 하면 나의 건강은 안정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알고 보니 무해해 보이는 습관의 세월이 흐르면서 은근히 몸을 갉아먹는 경우도 있었다. 내가 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내가 점점 약해지는 원인이다. 너무 오래 앉아있다. 저는 몇 시간 동안 TV 앞에 앉아서 휴대폰을 볼 수도 있고 신문을 읽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혈액순환을 나쁘게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인 줄 알았지만 차츰 손발이 저리기 시작했고 일어설 때마다 무릎이 쑤셨다. 허리가 예전처럼 곱지 않고 특히 자고 일어났을 때 가끔 욱신욱신 쑤셔요. 저는 그것이 노년기의 흔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사가 많이 앉는 것의 해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비로소 정말 걱정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은퇴 후엔 시간이 더 많았지만 인생을 즐기는 대신 대부분의 시간을 걱정하며 보냈다. 나는 계속 궁금했다. 나는 아이들을 위해 충분히 일했나요? 질병이 오면 누가 저를 돌봐주나요?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는 항상 긴장하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잠을 잘 자지 않고 기분이 항상 불안하다. 나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내 머리는 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절제되지 않은 식사. 예전에 출근할 때 분명한 식사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은퇴했을 때 저는 더 이상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먹고 무엇을 보더라도 영양에 신경 쓰지 않고 먹는 날이 있다. 하지만 배가 고프지 않아 차 한 잔만 마시고 끼니를 거르는 날도 있다. 나는 정기검진을 받기 전까지는 결과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김씨, 혈당 수치는 경보 수준에 있고 혈압도 불안정합니다. 이대로 가면 당뇨병, 심장병 위험이 커진다. 깜짝 놀랐어요. 나는 변덕스러운 식습관이 그렇게 심각한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재정이 안정돼도 밥도 잘 안 먹고 살지만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노후도 즐겁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돈은 있지만 건강은 없는데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도 박상호처럼 약에 의존하며 더 일찍 자신을 배려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까? 어느 날 낡은 서랍을 다시 정리하던 중 20년 전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살며시 집어들고 표면에 달라붙은 먼지를 털어내고 사진 속의 남자를 응시했다. 사진 속 저는 허리를 곧게 펴고 다 부진 모습, 활기찬 얼굴, 자신감에 찬 미소로 빛나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화려한 여름날 막중형 프로젝트를 끝냈을 때 인생이 만족스럽다고 느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때는 피곤함도 모르고 하루 종일 걸을 수 있고 불안함도 없이 상쾌하게 웃을 수 있고 건강 걱정 없이 매 순간을 즐길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요. 나는 거울 앞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허리는 약간 구부러졌고 어깨는 예전처럼 곧지 않고 눈빛은 더 이상 밝지 않고 피로감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내 얼굴을 만지고 눈가에 깊은 주름과 손에 묻은 미끼 언덕을 느꼈다. 내가 언제 이렇게까지 변하게 내버려뒀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모르게 시간이 흘러간 게 언제죠? 나는 건강하고 활기찼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서 있어도 아프고 짧은 거리를 걸어도 숨이 차다. 예전에는 언젠가 제 몸에 무력감을 느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무런 통증 없이 일어나 건강 걱정 없이 차를 몰고 나가서 인생을 즐길 수 있을 때 활기찬 아침이 아직도 기억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더 게을러졌다. 나는 TV 앞에서 몇 시간 동안 한자리에 앉아 운동을 게을리하고 식사는 즉흥적이고 규율이 없는 것에 익숙하다. 이대로 나는 내 몸이 약해지고 있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내버려 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활기찬 옛 친구 최민석 씨를 다시 만났다. 내가 그를 볼 때 나는 걸음걸이가 여전히 빠르고 목소리가 여전히 씩씩하며 어린 시절처럼 정신적으로 여전히 들뜸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직도 그렇게 건강하십니까? 최 씨는 나처럼 피곤하거나 나른해 보이지 않고 온순하게 웃었다. 저는 규칙이 있습니다. 매일 아무리 바쁘더라도 30분을 걷는데 보냅니다. 식사도 제때하고 식사도 거르지 않고 과식도 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나 미래에 대해 너무 많이 걱정하지 않고 단지 오늘이 가장 완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나는 조용했다. 갑자기 건강이 자연스럽지 않고 일상적인 습관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나의 고통, 피로, 둔함은 운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잊은 세월의 결과입니다. 휴식을 보니 노년이 허약하다는 뜻이 아니고 병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님을 갑자기 알게 됐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죠. 나는 50세가 되기 위해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나는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다. 나는 언젠가 나를 더 일찍 돌보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 가는 걸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는 삶을 계속 살고 싶지는 않아요. 매 순간을 즐기고 싶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든든하게 느끼고 싶고 20년 전 사진처럼 환한 미소를 짓고 싶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당장 변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다시는 변화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복잡한 운동이나 가혹한 금욕에 자신을 강요하지 않는다. 너무 갑작스럽게 변해야 한다면 오래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대신 저는 작고 단순하지만 매일 할 수 있는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압력을 가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눈에 띄는 효과를 가져다 주었죠. 30분마다 장시간 앉아있다가 일어나기 이전에는 소파에 몇 시간 동안 앉아있거나 눈을 TV 화면에 갖다 대거나 휴대폰을 들고 이 페이지 저 페이지를 훑어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부엌에 가서 물을 기러 오거나 화장실에 가야 할 때만 일어나기도 하고 게다가 오전, 오후 내내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경우도 있다. 나는 많이 앉아있는 것은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의사로부터 심혈관이나 관절에 영향을 미치는 혈액순환 불량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듣고 깜짝 놀랐다. 그때가 제가 변해야겠다고 결심한 때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습관이라도요. 자명종 시계를 전화기에 두면 30분마다 알람이 울린다. 처음에는 좀 귀찮기도 하고 계속 가만히 있으려고 꺼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몇 년 안에 후회할지도 몰라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벨이 울릴 때마다 일어나서 집 주위를 몇 바퀴 돌며
어깨를 가볍게 펴고 손목과 발목을 돌린다. 처음에는 그냥 대충 했는데 며칠이 지나자 달라진 걸 알게 됐다. 오랫동안 가만히 있다가 일어설 때마다 허리가 아프지 않고 무릎도 저리는 느낌이 덜 나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저는 운동을 더 큰 공간으로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실을 돌아다니는 대신 발코니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아래 거리를 구경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아파트 마당으로 나와 동네 주변을 몇 바퀴 돈다. 몇 발자국만 간단히 내딛어도 정신도 편안해지는 느낌이 든다. 나는 이전에 내가 문자 그대로 오래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생각에 가만히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노후가 많은 운동이 필요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생각에 오래된 습관에 갇혀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더 자주 일어나기 시작하면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몸을 유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신도 맑아집니다. 저는 더 이상 제가 집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노인처럼 느껴지지 않고 제 삶을 여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저는 변화가 반드시 대단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미래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고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지금 당장 제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면 아무도 저 대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일 3가지를 적어본다. 예전에는 침대에 누워서 잘 준비를 할 때마다 지난 일에 대해 어정쩡하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었다. 때로는 오래된 기억이지만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건강은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 내가 충분히 똑똑하지 않다면 누가 나를 돌볼 것인가? 자녀는 충분히 했어요? 그 생각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는 뒤척이고 잠을 잘 수 없었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은 사라지지 않고 모양만 바꾼다는 것을 깨달았다. 젊었을 때 나는 돈을 벌고 가족을 돌보았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나의 질병, 외로움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 번은 잠자기 전에 긍정적인 것을 적으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는 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회의적이었어요. 종이 한 장과 펜만으로 제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나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한번 해보아. 어차피 손해볼 건 없어. 그래서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몇 분 동안 저를 행복하게 하는 3가지를 적습니다. 나는 큰 것을 찾으라고 강요하지 않고 작은 기쁨만 있으면 된다. 오늘은 화창하고 산책도 좀 하다가 공기가 너무 맑아지는 걸 느꼈어요.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둘은 즐거운 대화를 나눴다. 저녁에는 스스로 맛있는 밥을 해먹으며 여전히 자신을 돌볼 수 있다는 만족감을 느꼈다. 처음에는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다소 어색해 보였다. 하지만 일주일 후에 저는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걱정시키는 일에 대해 누워서 고민하는 대신 나는 그날 일어났던 좋은 일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킨다. 글을 쓸수록 그날이 아무리 힘들고 슬프더라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좋은 점이 하나 이상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친구로부터의 농담일 수도 있고 맛있는 식사일 수도 있고 단순히 제가 걸을 수 있고 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긍정적인 3가지를 쓰는 것은 내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데 도움이 된다. 나는 더 이상 결심이 마음을 사로잡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저는 작은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고 모든 것의 좋은 면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 먼 것이 아니라 매일의 소박한 일들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결코 주의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매일 아침 15분씩 걷기. 예전에는 운동을 생각하면 항상 게을러지는 기분이었다. 나의 몸은 느린 생활 리듬에 익숙하며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있는 것에 익숙하다. 누군가 운동의 이점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스로 이 나이에 천천히 걷고 연습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잘 써요. 하지만 저는 제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통증이 더 자주 나타나고 오래 앉아있을 때마다 다리가 저리고 때로는 계단을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가쁘다. 또래 친구들이 여전히 빠르게 걸어가는 것을 보고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그들보다 더 빨리 늙어야 할까? 나 자신을 나약하게 놔두는 건가? 그래서 저는 변화를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복잡한 운동으로 시작하지 않고 목표를 크게 세우지 않는다. 나는 단지 스스로에게 말했다. 5분만 걸으면 피곤하면 멈춰요. 첫째 날 나는 느린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고 나는 돌아가고 싶은 짧은 길을 걸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그리고 저는 계속 걸렸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저는 아직 5분밖에 안 걸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몸은 이 일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피곤하지 않고 일어날 때마다 더 이상 나른하지 않다. 5분 있다가 10분 되고 15분 되고 나는 공기가 아직 시원하고 거리가 너무 붐비지 않을 때 이른 아침들을 즐기기 시작했다. 저는 걷는 것이 저를 더 낫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천천히 삶을 즐길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갖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달 후에 나는 피곤하지 않게 매일 30분씩 걸을 수 있었다. 심지어 운동하는 것이 편해서 더 오래 간 날도 있다.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갈 때마다 다리의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됐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더 이상 운동이 어렵거나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즉시 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첫 걸음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몸이 적응하고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단지 일시적인 습관이 아니라 제가 지금껏 살아온 삶의 일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계획적인 식사, 전에는 계획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젊었을 때 배가 고플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었고 심지어 바쁜 날도 있었고 무엇을 먹든 신경 쓰지 않고 식사를 대충 끝마쳤을 뿐이었다. 나이가 들면서 먹는 것을 더 가볍게 여겼다. 더 이상 업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나는 즉흥적으로 먹고 어떤 날은 많이 먹고 어떤 날은 차 한 잔만 마시고 식사를 거른다. 저는 제 시간에 먹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배가 고플 때 먹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가끔 게을러서 간단히 식사를 거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제 몸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체중이 더 잦아지고 소화불량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는 밤도 있다. 나른한 위통에 잠에서 깨는 아침이 있는데 무리하지 않아도 피곤하고 에너지가 부족한 것을 자주 느낀다. 정기검진을 받을 때까지 의사는 나를 보고 말했다. 당신의 위는 불규칙한 식사 때문에 손상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식단을 조절하지 않으면 위궤양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 그 경고는 나를 놀라게 했다.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가장 큰 문제는 제 식습관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 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식사 거르지 않고 정시에 먹는다. 나는 식사를 예전처럼 함부로 먹지 않고 예약하기 시작했다. 아침에는 7시 이전에, 점심에는 12시에, 저녁에는 너무 늦게까지 먹지 않아 수면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처음에는 불규칙하게 먹는 습관이 있어서 조금 익숙해지기가 어려웠지만 몇 주 만에 몸이 적응하면서 한결 가벼워졌다. 잘 씹고 천천히 먹고 예전에는 한 끼에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몇 번만 씹고 삼키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가끔씩의 맛을 잘 씹고 느끼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천천히 먹으면 소화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적게 먹지만 포만감을 오래 느낀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화불량식품 강화. 나는 내가 먹는 것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소화를 돕기 위해 야채, 과일, 요구르트를 첨가했다. 저는 가공된 음식을 제한하고 설탕과 소금을 줄여서 심혈관 건강을 보호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잠시 적용한 후에 나는 현저한 차이를 느꼈다. 나는 더 이상 체하거나 위가 아프지 않고 잠도 깊어지고 몸에 더 많은 에너지가 있다. 특히 예전처럼 피로감이나 식욕 부진이 없어졌다. 이제 저는 음식을 먹는 것이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만약 내가 내 몸에 무엇을 넣든 상관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나는 내 자신의 건강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습관을 바꾼 지 얼마 후에 나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노년기의 건강은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의 결과입니다. 예전에 나는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게 늙고 어떤 사람들은 병들고 모든 것은 운명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스스로 변화를 경험했을 때 저는 그것이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매일 하는 작은 습관들, 즉 걷기, 규칙적인 식사, 긍정적인 생각들은 제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피로감에 잠에서 깨지 않는다.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사라진다. 나도 더 이상 나의 걱정에 짓눌리지 않고 마음이 편해졌다. 나는 오래전에 잃어버린 줄 알았던 삶의 주도권을 되찾았다. 당신은 당장 바꿀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아무도 내일 당장 강도 높은 운동이나 엄격한 식이요법을 강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더 자주 일어나고 더 자주 걷고 더 많은 식사에 주의를 기울이고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은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60대, 70대 그 이상이라면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73살에 변할 수 있다면 너도 그럴 수 있어. 건강은 우리가 잃었을 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작은 행동으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것은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건강에 좋은 습관을 유지하고 있나요? 건강관리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오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나누세요.